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세종시가 막바지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 다수의 저액 기부자를 집중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천안 지역 주요 승강장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천안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스마트 승강장 설치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인 온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 분양은 물론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데요. 세종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 다수의 저액 기부자를 집중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과 지역 상품권, 숙박, 관광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답례 품목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두 72개 품목을 추렸으며 이 중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달 중 30여 개 품목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권과 지역화폐 여민전도 답례 품목에 넣어 선택권을 넓힐 예정입니다. 문제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출약 밀수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이에 시는 소수의 고액 기부보단 다수의 저액 기부를 집중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기부자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3만 원대 답례품에 대한 다양한 구성 및 품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 청사나 국책연구단지 방문객 또는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세종시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모금 목표액은 약 5억 원으로 답례품 구입이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총 3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공식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약 2조 28억 원 규모의 세종시 예산안과 약 1조 615억 원 규모의 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병헌 의장은 폐회사에서 사상 첫 충청권에서 국제대회가 유치된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2027 세계 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버스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들죠. 천안 지역 주요 승강장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강장 부스 안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바람과 햇빛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냉난방기와 온열 의자도 설치돼 있어 겨울과 여름에도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추울 때 바람 가리고 얼마나 좋아요. 아, 좋죠. 최근 천안시가 시범 설치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고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안내 방송을 통해 도착 예정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승강장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핸드폰 충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그 시내버스 운행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시내버스를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승강장은 종합터미널과 중앙시장, 두정역, 상명대 등 4곳. 천안시는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 더욱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일명 온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 분양은 물론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집이 없는 유기묘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낡고 협소한 케이지를 벗어나 마음껏 놀 수 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유기견의 크기에 따라 맞춤형 보호실도 마련됐고 이제는 동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춰졌습니다.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온봄이 문을 열었습니다. 34억 원이 투입된 지원센터는 사무동과 보호동 2개 건물로 유기묘와 유기견 150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픈 유기 유실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실과 분만실 등도 갖췄습니다. 지원센터는 유기 동물의 긴급 보호와 체계적인 분양을 위해 아산시가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시는 앞으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동물보호 시민 교육 등을 진행해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고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반려동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또 우리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동물복지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자고 생각합니다. 유기 유실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는 물론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온봄은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재정난 탓에 2년 동안 동결했던 학교 기본 운영비를 7.4% 인상합니다. 또 학교별 공모로 시행되는 목적사업비에 대한 단위학교 사업선택제를 운영하고 목적사업비의 기타 운영비 전환 확대 등 교직원 업무 경감과 재정 자율성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조치원은 봉산리 일원에 있는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세종시는 환경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리 일원에 1,500여 제곱미터에 매립돼 있던 4만 9천여 세제곱미터 규모의 불량 토사와 폐기물 등을 선별해 처리하는 공사입니다. 시는 선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 작업은 돔시설 안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 지도자 회원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은 표지석, 이른바 상징탑이 세워졌습니다. 이 상징탑은 농촌 지도자 세종시 연합회를 주축으로 600여 읍면 회원들이 십시일반 협력해 건립됐습니다. 한편 농촌 지도자회는 우애와 봉사, 창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1947년 조직돼 살기 좋은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선진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전국 우수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세종농기센터는 올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 145명을 육성하고 세종수목원과 연계해 33곳의 화훼농가를 육성하는 등 새로운 지역 특화 작물을 육성했습니다. 또 과학영농 기술 확산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은 다음 달 13일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2023 신년음악회를 엽니다. 이날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과 뮤지컬 배우 이건명, 테너 이동신, 소프라노 원지혜가 함께합니다. 관람료는 전석 2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23개 진료과에 550병상 규모로 도와시는 경찰병원 분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가 아산시를 경찰병원 분원 건립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모두 23개 진료과와 550병상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으로 초사동 경찰종합타운 내 유유지 8만 1000제곱미터에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번 공모에서 아산시는 KTX와 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경찰대학과 인재개발원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병원 유치에 성공한 충남도와 아산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경찰 종합 타운과의 연계성, 높은 접근성, 천만 의료 수요 등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 도민의 염원을 들어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도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병원 건립 지원 TF를 구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대응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하시는 경찰병원 분원 인근에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1000여 명에 달하는 의료진들이 아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 87만 평에 이르는 그런 도시 개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급의 의료진들이 우리 아산 국립경찰병원으로 오실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전국 공모로 진행되면서 유치 경쟁이 뜨거웠던 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으로 확정되면서 비수도권 경찰뿐 아니라 중부권 공공의료 복지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서북구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손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에 준공된 천안 서북구청입니다. 옛 천원군청으로 지어져 시군 통합 이후 시청 출장소로 사용되다 2008년부터 서북구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올해로 준공된 지 40년이 된 천안 서북구청사에 신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청사 신축 기본 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 용역을 거쳐 14일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신축 청사는 구청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공공청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협력 방식의 복합 개발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민간 자본, 그러니까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민간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공공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까지 얻는다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청사의 위치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매각 후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됐습니다. 결합개발 방식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 주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진행할 때 행정타운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전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업체 측은 타당성 검토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어 오는 2026년은 돼야 첫 삽을 띨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내년 아산 지역에 유치원을 포함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교 4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중심으로 학교 신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세규초등학교 건립 현장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수학급 2개를 포함한 40학급 규모로 학생 정원은 1034명입니다. 세교 유치원도 오는 3월 개교될 예정으로 모두 15개 학급에 265명을 수용하게 되며 이순신고 역시 특수학급 포함
39개 학급에 정원 1,101명으로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탕정 택지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입니다. 탕정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갈산초등학교도 내년 9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모두 55개 학급의 정원은 1,435명입니다. 아울러 내후년 3월에는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58개 학급의 가칭 산동초가 문을 열 예정이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도 36개 학급의 온샘중학교가 개교됩니다. 또한 9월에는 신창중학교가 신창면 남성리로 신설 이전됩니다.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는 온양학군 내 가칭 아산 모종중과 배방 월천지구의 월천초, 탕정 택지개발지구의 세교 중입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교육부 중투에 2025년 3월 개교를 위한 북아산구와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창 천우물초와 탕정 애연초 신설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에서 문자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두 가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훈민정음과 유럽의 3대 알파벳 중 하나로 불리는 키릴 문자를 주제로 한 전시회인데요. 김우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보 제70호로 지정돼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필사해 만든 금분사경입니다. 두루마리 병풍 방식의 작품인데 펼쳤을 때 길이가 14m에 이릅니다. 바로 건너편엔 훈민정음 의례본 작품도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의례본을 필사해 만든 국내 최초의 금분사경으로 지난 12일부터 세종시청 로비에 전시 중입니다. 여기에선 해례본 편찬 과정과 세종대왕의 한글 보급 정책 등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접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지정 60주년을 기념해 한글문화 수도 세종에서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체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곳 세종시립도서관에선 우리에겐 다소 낯설지만 조금 특별한 문자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9세기 말 불가리아에서 창제한 키릴 문자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모두 7개의 알파벳으로 6개의 벤치를 만들었는데 라틴 문자나 그리스 문자 체계엔 존재하지 않는 독자적 형태의 키릴 문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세종시가 지난달 9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맺은 이후 이뤄진 교류의 첫걸음으로 내년 2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오시면 한글처럼 창제된 키릴 문자를 체험하시고 불가리아의 역사와 문화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두 나라 고유의 문자를 주제로 한 두 전시회를 통해 문자가 지닌 예술성과 우수성을 느껴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직산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직산읍 군설이 일원에 있는 직산향교와 직산현관화, 온조왕 사당 등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비 1억 6,500만 원, 시비 3억 8,500만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세종시 제5기 안전도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매달 안전취약 현장을 방문해 개선과 정책 권고 활동을 수행하면서 세종시 안전증진 사업을 분기별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 위촉식에 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오후에는 심폐소생술 등 소방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주민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관서 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안심 횡단보도 조성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또 가상현실을 활용해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제2시택에서 미화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35-23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BM모터스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304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새로운 BNF에서 포장 및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1-937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주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55-70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브니엘 방문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881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